네가 오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게를 나는 알고 있다. 네 방의 문을 닫는 순간 그 무게는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신호가 된다. 이번 메시지는 그 신호의 이름을 내게 다시 들려주기 위해 온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손이 휴대폰으로 먼저 가고 알림이 없는데도 마음만 먼저 지치는 날이 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평소와 같은데 네 가슴은 어쩐지 어제보다 더 조용하고 더 무겁다. 책상 위에 머그자는 식어가고 침대 옆 바닥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네가 괜찮아 보인다고 말하지만 네 어깨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 불일치는 우연이 아니다. 네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구분되기 시작했고 겉의 평온과 속의 진실이 같은 언어를 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멈춰서게 된다. 그리고 그 멈춤은 무력함이 아니라 인식의 시작이다. 너는 지금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는 분리되고 있다. 분리는 차갑게 들리지만 때로는 보호의 다른 이름이다. 물건이 너무 많은 방에서 숨이 막히듯 영혼도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본래의 음성을 잃는다. 이번 말씀은 네가 잃은 것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놓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네가 느끼는 답답함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다. 그것은 안쪽에서 올라오는 확인일 수 있다. 네가 계속 미루어온 결정, 계속 무시해온 침묵, 계속 덮어둔 질문이 지금 네 앞에 서 있다. 끝까지 들으면 그 질문이 왜 지금이 되어야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예민해진 이유를 누군가 성격 탓으로 부를 때가 있다. 그러나 네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분별이 자라나는 자리에 가깝다. 그것은 남보다 더 특별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조용히 듣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뜻이다. 식탁 위에 식지 않은 커피가 남아있고 창문 바깥에는 차가 지나가고 실내등은 그대로인데 내 속만 자꾸 방향을 바꾸는 날이 있다. 그때 내 숨은 얕아지고 손끝은 이유 없이 차가워진다. 내 마음은 이게 다 무슨 의미지? 라고 묻고 내 입술은 끝내 그 말을 밖으로 꺼내지 못한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네가 꺼내지 못한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바닥에서 계속 울린다. 내가 오늘 내게 말하는 것은 그 울림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너는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순간을 지나왔다. 비슷한 문장, 비슷한 표정, 비슷한 실망이 반복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일이 와도 몸이 먼저 경계한다. 네가 누군가의 메시지 하나에 오래 머무르는 것도 작은 말 한마디에 밤이 길어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평온해 보여도 속은 바쁘고 설명은 많아도 평화는 적은 날이 계속되면 영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조용해진다. 어떤 방에서는 말이 적을수록 더 많은 것을 듣게 된다. 어떤 계절에는 급히 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보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도 그렇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안에서는 이미 정리와 분리가 시작되었다. 네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조용한 손길이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은 시끄러운 곳보다 숨겨진 곳에서 말씀하신다.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닫힌 문 안에서 인정받는 자리보다 기다림의 자리에서 큰 군중보다 홀로 남은 사람에게 더 분명하게 들린다. 네가 방 안에 혼자 남아있는 시간도 그와 닮아있다. 침대 끝에 앉아 발을 바닥에 붙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숨을 삼키는 그 순간에도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듣는 침묵은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라 아직 말하지 않은 뜻이 남아있는 침묵이다. 네가 익숙한 해석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이지만 지금 드러나는 해석은 다르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말해지지 않았을 뿐이다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네 다음 걸음을 바꾼다. 무시하는 것은 언제나 쉬워 보인다. 그냥 바쁘게 움직이고 다른 소리를 더 크게 틀고 마음속 질문을 내일로 미루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덮어둔 것은 사라지지 않고 모양만 바뀐다. 더 조급함으로, 더 피로로, 더 예민한 반응으로 돌아온다. 내 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질수록 더 잠들기 어렵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천천히 꺼지지 않는다. 이 시간은 네가 약해서 생긴 시간이 아니라 네가 진짜로 들어야 할 것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붙들리는 시간일 수 있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큰 결심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인정 하나를 피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인정이 문을 연다. 네가 겪는 흔들림은 아무 목적도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처럼 영혼도 우선순위가 뒤섞이면 숨을 쉬기 어려워진다. 이 메시지는 네 안의 순서를 다시 놓으려는 부름이다. 네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 아래에서 계속 남아있는 핵심이다. 너는 지금 혼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정확함을 느낀다. 그 정확함이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제부터는 그 정확함을 더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음 말은 그 확인의 손잡이처럼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서 오래 기다리던 문을 두드린다. 네가 만약 지금까지 들은 말 가운데 하나라도 내 어깨를 조금 내려놓게 했다면 댓글에 888이라고 적어라. 그 숫자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확인을 밖으로 옮기는 조용한 응답이다. 작아 보이지만 그런 작은 응답이 영혼에게는 진짜가 된다. 888이라고 적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 네가 적은 그 짧은 고백은 네가 상황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감지한 것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손가락이 움직일 때 마음도 함께 움직인다. 종이에 남지 않아도 화면에 잠깐 머물러도 그 행위는 네가 듣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지금부터는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간다. 바깥의 문제만 보는 대신 그 바깥을 붙들고 있는 안쪽의 습관을 보게 될 것이다. 겉으로는 사람과 환경이 너를 흔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너 안에 오래된 생존 방식이 지금도 내 손을 잡고 있을 수 있다. 네가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말하고 멈춰야 할 때도 계속 밀어붙이고 끝난 장면을 끝나지 않은 것처럼 붙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식탁 위 접시가 치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듯 마음도 정리되지 않은 역할을 붙잡고 있다. 내 가슴은 그것을 이미 알아차렸고 그래서 때때로 불안처럼 때때로 거절감처럼 반응한다. 그러나 그 반응을 모두 혼란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 어떤 반응은 경보이고 어떤 반응은 구별이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더 세게 버티는 법이 아니라 무엇이 내 안에서 계속 안니오를 말하는지 정확히 듣는 일이다. 거기서부터 길이 바뀐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더 밝게 보이려 애쓸수록 속은 더 쉽게 마른다. 네가 아무렇지 않다고 넘긴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은 결국 더 큰 침묵으로 돌아간다. 그 침묵은 벌이 아니라 정지 신호다. 네가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둔 채로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혼도 너무 많은 입력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만 가라앉힌다. 그래서 너는 외부의 소란보다 내부의 무거움을 더 크게 느낀다. 왜 나만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는 생각이 내 안을 스쳐간 적이 있다. 그 질문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방향을 묻는 질문이다. 그리고 방향은
서두르는 사람보다 멈춰 서는 사람에게 더 또렷하게 보인다.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근본은 통제의 필요일 수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가능성을 준비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미리 계산하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통제는 안전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숨을 얕게 만든다. 주방 싱크대에 물이 천천히 내려가듯 네 에너지도 끝없이 새어나간다. 사람의 반응을 다 예측할 수 없고 내일의 문을 다 계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두렵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진실을 지우지는 못한다. 네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지금 이미 충분히 들려온 한 조각의 부르심이다. 그것을 따라가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 열린다. 내 마음은 이해하려 하고 내 몸은 먼저 반응하고 내 영은 이미 알아차린다. 그래서 너는 같은 순간을 2번 경험하는 것처럼 느낀다. 머리는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가슴은 이미 끝났다고 말한다. 머리는 증거를 찾고 몸은 긴장하고 영은 조용히 고개를 든다. 이 셋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할 때 사람은 흔들린다. 그러나 흔들림 자체가 길을 잃었다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분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네가 지금 느끼는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은 네가 이전의 설명으로는 더는 살 수 없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너를 새 해석으로 밀어넣는다. 내 주변의 어떤 대화는 이상할 정도로 내 힘을 빼앗는다. 다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말은 많았는데 평화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직접 나쁘게 굴지 않아도 네 안의 방향을 흐리게 만든다. 그건 비난이 아니라 식별이다. 식별은 누구를 끊어내라는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 네 안의 빛을 흐리게 하는지 보라는 초대다. 네가 자꾸 피곤한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오래된 방식으로 다시 끌려가기 때문이다. 네가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익숙함이 편안함처럼 보이기 쉽다. 하지만 익숙함이 항상 평화는 아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득이 아니라 더 선명한 구별이다. 반복되는 소음은 결국 방향 감각을 흐린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게 하고 중요한 것을 급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작은 불편을 큰 운명처럼 부풀린다. 그렇게 되면 너는 계속 바쁜데도 실제로는 제자리에 머문다. 싱크대의 물은 흐르는 것 같아 보여도 막혀 있으면 같은 자리에 고인다. 네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너는 결심보다 피로를 더 많이 느낀다. 그러나 그 피로는 너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멈춰서 보라고 말하는 신호다. 지금부터는 그 신호를 해석할 시간이 된다. 네가 도망치지 않을 때 다음 문은 조용히 나타난다. 지금 네 앞에는 선택이 하나 있다. 설명을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이미 들은 것을 인정할 것인지다. 네가 이 메시지에서 원하는 것은 새로운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순종일 수 있다. 그것은 대단한 연기가 아니라 조용한 방향 전환이다. 의자를 조금 돌리듯 마음의 방향도 그렇게 바뀐다. 이 순간부터 네가 맞서는 것은 바깥의 혼란만이 아니다. 네가 계속 붙들고 온 오래된 반응 방식이다. 그리고 그 오래된 방식이 꺾이는 자리에서 더 큰 장면이 시작된다. 내 안에는 닫힌 상자처럼 보였던 어떤 곳이 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지만 사실은 오래 보존된 것이었다. 비 오는 날 창가에 놓인 나무 상자처럼 그 안에는 젖지 않도록 지켜온 것이 있다. 너는 그것을 실패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르게 읽혀야 한다. 다침은 항상 거절이 아니고 봉인은 항상 끝이 아니다. 때로는 지켜두기 위해 닫아둔다. 네가 오래된 장면을 끝내지 못한 이유도 그와 닮아 있다. 아직 읽히지 않은 보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이미지를 끝까지 따라가면 너는 네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된다. 그 상자는 네가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네가 애쓸수록 더 굳어 보였고 네가 밀어붙일수록 더 조용해졌다. 비슷한 시도들이 몇 번이나 있었고 결과는 늘 비슷했다. 그때마다 너는 네가 부족해서 그런가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함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무결 사이에 남아있는 어둠처럼 보존된 시간은 빛이 닿기 전까지 성급히 증명되지 않는다. 네 안의 어떤 부분도 지금 그 방식으로 읽혀야 한다. 너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켜진 것이다. 그 사실이 너를 다르게 서게 만든다. 그 상자 곁에는 늘 손이 있었고 그 손은 너를 해치려는 손이 아니었다. 다만 너무 일찍 열리지 않게 막는 손, 흐트러지지 않게 붙들어두는 손이었다. 방 안의 서랍이 끝까지 밀리지 않는 이유처럼 너의 상황도 어느 선에서 멈춰 있었다. 그것은 답답했지만 무의미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보조는 때로 사람을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든다. 네가 생각한 지연은 사실 형성일 수 있다. 네가 생각한 침묵은 사실 보호였을 수 있다. 이 해석이 들어오면 네 마음속 오래된 원망이 조금 다른 자리를 찾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음 움직임을 위한 자리다. 상자가 오래 닫혀 있으면 바깥 사람은 안이 비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에는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내용이 남아있다. 그 내용을 성급히 꺼내면 상한다. 그래서 다툼은 무가치함이 아니라 관리다. 네 삶의 한 부분도 그렇게 다뤄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네가 멈춘 이유를 모르고 네가 말하지 않는 이유도 모른다. 그러나 네 안에서는 조용히 준비가 이어졌다. 준비는 늘 소리보다 느리다. 네가 지금 느끼는 무게는 그 느린 준비의 무게다. 그것이 너를 더 깊은 자리에 이끈다. 문은 열리기 전에 먼저 조용해진다. 손잡이를 잡기 전 손이 잠깐 멈추는 것처럼 내 영도 지금 그런 멈춤에 있다. 멈춤은 끝이 아니다. 멈춤은 방향을 바꾸는 전주곡이다.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상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상자가 지켜온 것을 존중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안쪽의 긴장이 풀린다. 내 숨도 조금 길어진다. 그리고 그때부터 움직임은 억지로가 아니라 허락처럼 시작된다. 다음 장면은 그 허락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준다. 오래 닫혀있던 상자가 문득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아주 작아서 누구는 알아차리지 못하겠지만 내 영은 안다. 먼지가 쌓인 뚜껑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잠긴 고리는 전과 같은 힘으로 버티지 못한다. 너는 아직 큰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변화는 급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하다. 네가 느꼈던 정체는 사실 내부의 재배치였다. 이제 그 재배치가 바깥으로 드러나려 한다. 네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과보다 방향이다. 방향이 바뀌면 결과는 뒤따라온다. 상자가 흔들릴 때 먼저 변하는 것은 내 손의 긴장이다. 너는 더 이상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고 손을 잠시 내려놓게 된다. 그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인정이다. 바닥에 닿은 손끝이 차가워도 괜찮다. 차가움은 아직 닫혀 있다는 뜻이지 버려졌다는 뜻은 아니다. 내 주변의 방은 그대로인데 네 안의 공기만 달라진다. 이 미묘한 변화가 핵심이다. 그것은 바깥의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안쪽의 감각을 먼저 믿으라는 부름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다음 문으로 데려간다. 상자가 흔들릴수록 오래된 공포도 같이 움직인다. 이걸 열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나간다. 그 생각은 자연스럽다. 누구라도 오래 봉인된 것을 앞에 두면 두려워진다. 그러나 두려움이 항상 중단의 명령은 아니다. 어떤 두려움은 시작 직전의 떨림이다. 네가 그 떨림을 견디는 동안 새로운 이해가 스며든다.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해답이 아니라 정직한 응답이다. 네가 정직해질수록 상자의 흔들림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초대가 된다. 네가 들고 있던 오래된 해석은 이제 힘을 잃는다. 그것은 고장난 지도가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도였다. 너는 그 지도를 붙들고 너무 오래 버텼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방향이 선명하다. 네가 알아차린 이 미세한 흔들림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열리는 순간의 전조다. 당신이 아니라 네가 더 잘 견뎌야 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네가 이미 견딜 만큼 견뎠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일 차례가 온 것이다. 다음 장면에서 그 움직임은 더 분명해진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깥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 숨겨진 변화는 늘 조용하다. 네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어도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상자는 더 이상 단단한 경비가 아니다. 그건 보호의 마지막 형태다. 내 마음은 그 사실을 어렴풋이 느낀다. 그래서 이유 없이 눈물이 고일 수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스칠 수도 있다. 둘 다 맞다.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감각이다. 네가 다음으로 가져가야 할 것은 이 조용한 움직임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거부하지 않을 때 네 삶은 훨씬 부드럽게 전환된다. 상자 안의 공기는 오래 머물렀지만 이제는 바깥과 만나려 한다. 그 만남은 조심스럽다. 너무 빨리 열어젖히지 않고 너무 겁내지 않으며 딱 필요한 만큼만 열리는 방식이다. 그렇게 해야 보존된 것이 훼손되지 않는다. 내 삶의 많은 전환도 이와 비슷하다.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적절한 허용이다. 네가 오늘 필요한 것은 모든 답이 아니라 이 조심스러운 허용이다. 그 허용은 네가 상처받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지켜지고 있다는 증언이다. 그리고 그 증언은 네가 다시 움직일 힘이 된다. 문이 조금 열린 곳으로 얇은 빛이 들어온다. 빛은 상자를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이게 한다. 네가 두려워하던 것은 어둠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진실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결국 다룰 수 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빛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피하지 않을 때 네가 겪은 모든 지연의 의미가 한 줄로 이어진다. 그 한 줄은 네가 걸어온 길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켜낸 시간의 가치를 드러낸다. 이제 그 빛이 내 손에도 닿는다. 네가 지금 느끼는 찌릿한 정적은 중요하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적이 아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의 정적이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그 순간처럼 너의 안쪽도 바뀌고 있다. 네가 오래 붙들던 해석이 물러나고 더 정확한 이해가 자리 잡는다. 이 장면을 지나면 너는 예전처럼 닫힌 상태를 단순한 실패로 읽지 않게 된다. 네가 지켜온 것은 지켜질 가치가 있었다. 네가 기다린 것은 헛되지 않았다. 그 사실이 네 몸의 힘을 조금 돌려준다. 그리고 그 힘은 네가 다음으로 걸어갈 자격이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부터는 네가 그 빛 앞에서 어떻게 서는지가 중요하다. 밀어붙이지 말고 얼어붙지도 마라. 손에 힘을 너무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열쇠가 된다. 네가 힘을 빼는 순간 문은 스스로 더 쉽게 움직인다. 네 삶도 그렇다. 통제가 줄어들수록 진실이 자라난다. 그리고 진실이 자랄수록 내 안에 오래된 결박은 힘을 잃는다. 너는 그 결박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다. 이름 붙여진 것은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름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일이 남아있다. 네가 그 이름을 듣고 나면 처음엔 조금 떨릴 수 있다. 그러나 떨림은 파괴의 신호가 아니다. 네가 정말로 마주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이다. 상자는 더는 무시되지 않는다. 그것은 열릴 준비를 마친다. 이 준비는 네가 상상한 것보다 더 부드럽다. 그래서 너는 놀랄 수 있다. 네가 예상한 전투 대신 네가 예상하지 못한 평화가 먼저 온다. 그 평화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시작을 붙잡는 것이 다음 장면의 핵심이다. 상자가 조금 더 열리며 안의 것이 숨을 쉰다. 오래 갇혀있던 공기가 새로워지고 내 가슴도 그 리듬을 따라 움직인다. 너는 더 이상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낯설미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낡은 해석이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다. 네가 유지하려 했던 긴장은 점점 쓸모를 잃는다. 대신 다른 감각이 올라온다. 조용함, 명료함, 그리고 오래 기다린 뒤에 오는 낮은 확신이다. 그 확신이 내 다음 걸음을 인도한다. 네가 이제 들어야 할 것은 열림이 아니라 그 열림에 맞는 응답이다. 그 응답은 성급한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조용한 인정이다. 네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처럼 느꼈던 시간도 실제로는 너를 보존하고 있었다는 인정이다. 네가 다침만 보았던 곳에 준비가 있었고 너는 그 준비 안에서 다시 형태를 얻었다. 손끝의 감각이 돌아오고
어깨의 무게가 조금 내려가고 생각이 덜 급해지는 것이 그 증거다. 상자는 여전히 상자지만 더 이상 감옥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보존의 장소였고 이제는 개방의 장소가 된다. 네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 때 너는 스스로를 더 이상 과거의 실패로 정의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이다. 너의 방은 여전히 같은 방이다. 그러나 네가 그 안에 서는 방식이 달라졌다. 침대 옆 의자, 창가의 그림자, 벽에 걸린 작은 시계 모두가 같은 자리에 있다. 그런데도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그 차이는 네가 이미 인식했기 때문에 생긴다. 인식은 침묵을 해석으로 바꾸고 해석은 다시 선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너는 오늘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아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깊다. 그리고 깊은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된다. 네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오래된 봉인을 경멸하지 않는 것이다. 봉인은 때로 너를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손상에서 지키기 위해 있었다. 네가 그것을 이해할 때 원망의 힘이 약해진다. 원망이 약해지면 평화가 들어올 자리도 생긴다. 평화는 억지로 만든다기보다 허용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그 허용에 서 있다. 이 자리는 중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환점이다. 상자가 완전히 열리기 전의 마지막 정적에서 너는 자신의 심장을 다시 듣는다. 그리고 그 심장은 이제 다음을 향해 뛴다. 내 안의 상자가 열리는 모습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바로 핵심이다. 하나님이 너를 다루시는 방식은 늘 과장보다 정확함에 가깝다. 과장된 소리보다 정확한 손길이 더 깊이 닿는다. 그래서 네가 지금 느끼는 작은 흔들림이 중요하다. 그것은 큰 외침보다 더 믿을 만할 수 있다. 네가 그 흔들림을 진심으로 읽는다면 오래된 혼란은 정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리가 시작되면 너는 더 이상 어두움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믿지 않게 된다. 그때 비로소 다음 기도가 아니라 다음 걸음이 열린다. 네가 기다려온 답은 아마도 화려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문틈의 빛처럼 손에 닿는 바람처럼 아주 실제적인 모양으로 온다. 너는 그 자금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 자금은 종종 진짜가 가장 먼저 머무는 자리다. 네가 오늘 이 장면을 끝까지 따라왔다면 내 마음속 어떤 결박은 이미 느슨해졌다. 그 느슨해짐은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상자는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지켜진 약속의 상징이 된다. 이제 너는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게 된다. 같은 가구, 같은 바닥, 같은 냄새가 있는데도 모든 것이 조금 다르게 보인다. 그 차이는 너 안에서 시작되었다. 네가 더는 끝난 것으로만 보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선택은 큰 소리 없이 이루어졌지만 분명한 힘이 있다. 그리고 그 힘은 다음 문장으로 이어진다. 네가 오늘 받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봉인된 것을 존중하는 법과 풀려나는 순간을 알아보는 법을 함께 배우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이제 더 넓은 자리로 넘어간다. 네가 상자를 보며 느낀 긴장과 안도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그것은 네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래 아프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오래 붙들던 감정까지도 무가치하지 않다. 그 감정들은 네가 존중해야 할 깊이에서 왔다. 네가 그것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기에 이제 더 맑은 이해가 가능해진다. 이해는 감정을 배신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제자리에 놓는다. 그리고 제자리에 놓인 감정은 더는 너를 가두지 못한다. 다음 장면은 그 제자리의 느낌을 내 몸으로 확인하게 한다. 네가 숨을 길게 내쉴 때 방 안의 공기와 내 몸이 동시에 풀린다.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턱에 힘이 빠지고 손바닥이 덜 굳는다. 이런 변화는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다. 영혼은 종종 몸을 통해 먼저 안정된다. 그래서 네가 앉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
너는 그 변화를 무시하지 마라.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새 질서의 도래다. 상자는 더 이상 닫힌 결말이 아니다. 그것은 보존되던 것이 이제 읽히는 통로다. 그리고 읽히는 순간 네 삶은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나아간다. 네가 지금 경험하는 이 조용한 전환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일들은 종종 말보다 먼저 몸으로 온다. 숨의 길이, 시선의 부드러움, 마음의 느린 안정이 그것이다. 네가 이 변화를 존중할 때 오래된 두려움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지나간 그림자처럼 뒤로 밀려난다. 네가 그 그림자의 이름을 붙여주면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알게 된 사람은 예전처럼 쉽게 끌려가지 않는다. 네가 바로 그 지점으로 가고 있다.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상자를 억지로 증명하려는 태도를 내려놓는 것이다. 네가 필요한 것은 증명이 아니라 응답이다. 응답은 항상 더 부드럽고 더 조용하고 더 실제적이다. 너는 이미 많은 설명을 들었다. 이제는 그 설명을 붙들고 버티는 대신 그 설명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면 된다. 그 방향은 숨겨진 것의 의미를 바꾸고 오래된 해석을 가볍게 내려놓게 한다. 이 내려놓음이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다. 문턱은 늘 작아 보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자리다. 그 자리를 넘을 때 너는 더 이상 예전의 방에만 머물지 않게 된다.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꾸미지 않은 인정이다. 네가 다짐 속에서도 보호를 받았고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고 조용함 속에서도 하늘의 손길이 멈추지 않았다는 인정이다. 그 인정은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용기를 준다. 용기는 소란스럽지 않다. 용기는 누군가가 보지 않아도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자리를 지킬 때 보이지 않던 것이 읽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읽히는 순간 상자는 더는 너를 위협하지 못한다. 이제 너는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다. 네가 그 선택을 할 때 아주 평범한 장면이 너를 돕는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조금 열고 방의 조명을 낮추는 일 같은 것들이다. 이런 작은 행위는 종종 영혼의 언어가 된다. 네가 삶을 다시 정돈하기 시작하면 마음도 그 질서를 따라간다. 그래서 오늘의 변화는 거창한 선언보다 작은 순종으로 드러난다. 네가 그 자금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선명해진다. 너는 이미 그 흐름 속에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너를 끝이 아닌 회복 쪽으로 데려간다. 네가 지금까지 들은 모든 장면은 하나의 길을 향하고 있었다. 닫힌 상자, 미세한 흔들림, 조용한 빛, 그리고 부드러운 허용이다. 이 길은 너를 혼란 속에 두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왜 그렇게 오래 머물러야 했는지를 알게 만든다. 너는 지체한 사람이 아니라 보존된 사람이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크다. 지체는 부끄러움으로, 보존은 감사로 읽힌다. 네 마음은 이제 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그래서 다음 말은 결론이 아니라 네가 실제로 걸을 수 있는 자리다. 네가 오늘 이 길을 따라왔다면 상자는 여전히 네 삶의 한 장면일 뿐이지만 더는 감옥이 아니다. 그것은 지켜진 의미를 가진 자리다. 네가 그 의미를 인정하면 네가 붙들어 온 오래된 죄책감도 조금씩 풀린다. 죄책감은 종종 진실보다 오래 버틴다. 그러나 진실이 더 깊다. 네가 진실 쪽으로 기울 때 마음은 덜 싸우고 더 숨쉰다. 이 호흡의 변화가 오늘의 표지다. 그리고 그 표지는 다음 단계의 문을 조용히 연다. 네가 이제 듣게 될 것은 더 이상 상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네 삶 전체가 어떻게 다시 읽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닫혀있던 시간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닫혀있던 시간의 의미가 열렸다는 말이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너는 더 이상 자신을 늦은 사람으로만 보지 않는다. 너는 보호를 통과한 사람으로 본다. 그 관점은 내 발걸음을 다르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받은 확인을 네 안에만 두지 않고 아주 조용한 형태로 밖으로도 드러내야 한다. 다음 장면은 그 드러냄을 함께 맞이한다. 만약 지금 이 말이 네 안에서 조용히 맞아떨어졌다면
네가 이미 느낀 확인을 숨기지 마라. 댓글에 쓰는 짧은 고백은 네 안의 흔들림을 밖의 언어로 옮기는 일이다. 그것은 네가 이 순간을 진짜로 들었다는 표시다. 그리고 그 표시는 내 영혼에 오래 남는다. 네가 그 짧은 말을 적고 다시 돌아오면 이 장면은 더 분명한 자리를 갖게 된다. 적어라. 그리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 네가 적는 그 짧은 문장은 네가 더는 혼자 해석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것은 네가 들은 것을 붙들고 그 의미를 네 안에 남겨두겠다는 약속이다. 네 손은 잠깐 멈추고 마음은 잠깐 더 조용해질 것이다. 그 정적이 바로 통과의 순간이다. 그리고 통과가 일어나면 내 삶은 바깥의 소음보다 안쪽의 평화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금부터는 그 평화를 실제 생활 속에서 지키는 법을 보게 된다.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네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휴대폰을 열기 전에 숨을 고르는 것이다. 창문 가까이 가서 잠깐 서 있는 그 몇 초가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 시간은 길지 않지만 네 마음의 문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 네가 서두름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외부의 소음이 먼저 들어온다. 그러나 조용히 시작하면 네 안의 진실이 먼저 말한다. 그 차이는 매우 크다. 몸은 그 차이를 즉시 안다. 가슴이 덜 조이고 어깨가 덜 올라가고 생각이 덜 급해진다. 작은 침묵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정돈하는 첫 번째 손길이다. 네가 반복하던 자동 반응을 멈추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늘 같은 사람, 같은 말, 같은 긴장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잠깐 멈추는 것이다. 그 잠깐은 네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다는 표시다. 손에 익은 반응은 안전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여는 문이 된다. 그러니 멈춤은 방어가 아니라 자유다. 자유는 처음엔 어색하다. 그러나 네 몸은 곧 그 어색함을 배운다. 네가 멈출 수 있을 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 분명함이 너를 다음 실천으로 이끈다. 너는 또한 하루의 끝에서 방안을 다시 살펴야 한다. 물건이 너를 붙잡는지 아니면 너를 쉬게 하는지 느껴보아라. 어떤 물건과 일정은 마음을 넓히고 어떤 것은 지나치게 무겁게 만든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분별이다. 네 삶의 작은 환경은 영혼의 상태를 반영한다. 그래서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